자, 이번 시간에는 뭘 해볼 거냐면 자바 프로그래밍 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마찬가지겠지만 제어문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면 이 제어문의 일단 종류만 알려드릴게요. 조건문이라는 게 있고 반복문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왜 제어문이 필요하냐, 그걸 알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어문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예요. 코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작성하게 되면 얘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위에 어떤 특정 코드가 있는데 그 특정 코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밑에 코드가 실행되거나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되다 보니까 개발자가 뭐 하고 싶냐면 내가 특정 부분에서 뭐 멈추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멈추는 건 사실 힘들지만 특정 부분에서 조건을 걸고 싶다거나 아니면 특정 코드를 반복시키고 싶다거나 그런 식으로 코드를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나온 게 바로 뭐다? 제어문인데, 그러면 이 제어문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조건문과 반복문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번 시간에는 이 조건문이라는 개념을 한번 배워볼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문을 어떻게 쓰냐? 일단 조건에 관련된 코드를 여러분들 작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많이 제가 활용하는 이런 걸 써볼게요. int age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성인, 그 다음에 여기다가 미성년 이런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age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성인 또는 미성년 이 둘 중에 하나가 출력이 되게끔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 건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일단 제가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프로그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내가 age 변수에 20을 넣던 30을 넣던 15를 넣던 상관없이 이 성인이랑 미성년은 어떻게 된다? 둘 다 출력된다. 그죠? 둘 다 출력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강사가 하고 싶은 게 뭐다? age 변수가 뭐냐에 따라서 성인 또는 미성년이라는 메시지가 출력되게끔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조건문이에요. 자, 조건문은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원형을 if 소가로 중가로 엔터. 다시 이렇게 쓰면 돼요. if 소가로 중가로 엔터.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성인을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조건문이 말 그대로 조건이란 말이에요. 어떤 특정 조건을 걸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내용물을 받아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가로 안쪽에는 뭘 집어넣을 수 있냐면 이 안쪽에는 조건식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간다? 조건식이 들어간다. 자, 그럼 조건식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인을 보통 몇 살 이상을 성인이라 한다? 20살 이상을 성인이라 하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쓰면 돼요. age가, 자, 이거 아까 배웠죠? 비교연산식. 그죠?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age가 2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때 age는 뭐죠? 변수인가요? 값인가요? 값이에요. 값. 그냥 값 20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0은 20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조건문은 언제 실행되냐면 조건문은 조건식이 뭐인 경우? true인 경우에 실행된다. 즉 참인 경우에 실행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여기다가 false,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true라 써볼게요. 자, 그러면 true라고 썼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조건문은 조건식이 뭐인 경우에 실행된다? 참인 경우에만 실행이 된다 했어요. 그러면 이 녀석은 이 성인이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출력이 됩니다. 왜? true이기 때문에. 당연히 왜 얘 미성년은 출력이 안 됐어요? 얘는 조건문이 뭐기 때문에? 조건식이 false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false 대신 true로 바꿔볼게요. 이거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실행됩니다. 보이시나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true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실행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조건문을 넣어주는 거죠. 조건식을 이런 식으로. 그럼 미성년은 몇 살 미만을 미성년이라는 거예요? 20살 미만을 미성년이라니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실행해볼까요? 자, 실행해보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성인이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 거죠. 왜?
우리가 age가 20이라 했을 때 20은 20보다 크다.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기 때문에 얘가 결과가 뭐예요? 참이란 말이에요. true. true기 때문에 이 내용물이 출력이 되는 건데, 근데 age가 20이라 했을 때 20은 20보다 작다. 그죠? 20은 20보다 작다? 틀리잖아요. false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이라는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말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조건문은 언제 실행된다? 오직 조건식이 true, 즉 참인 경우에만 실행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짜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제가 만약에 15라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미성년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짤 수가 있는 건데,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제가 조건문을 몇 개를 썼죠? 2개를 썼어요. 그죠? 메인 위에 있는 지금 조건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조건문이 하나 해가지고 총 2개의 조건문이 있는 상황에서, 자, 조건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체 덩어리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면 이 2개의 조건문 중에 하나만 실행되는 걸까요? 아니면 둘 다 실행되는 걸까요? 그죠? 둘 다 실행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컴퓨터는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자꾸 이제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걸 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 돼요. 무조건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가 딱 있습니다. 5번째 라인에 조건문을 맞닥뜨렸네요. 그 다음에 age를 체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age를 15에서 20으로 바꿔볼 건데, 자, 그러면 20으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20으로 바꿨을 때 조건문이 어떻게? 참이네요. 그러니까 이거 true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성인을 출력을 해주겠죠. 자, 근데 age가 또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와요. 9번째 라인. 조건문을 만났죠? 20이죠? 20은 20보다 작네. 이거 false네? 나 이거 출력해주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어떻게 된다? 2개의 조건문이 둘 다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 얘가 둘 다 실행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사실 둘 다 실행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제가 시험 문제를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시험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age 값에 따른 올바른 보기를 문제를 선택하세요. 보기를 선택하세요라는 문제가 여러분한테 줬대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 보기가 있고 2번 보기가 있고 3번 보기가 그냥 있대요.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1번 보기가 있고 2번 보기가 있고 3번 보기가 있는데, 자, 그러면 정답은 무조건 하나래요. 그죠? 자, 삼지선다예요. 정답은 오직 하나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시험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시험 문제를 보통 어떻게 풀어요? 보편적으로 푼다 했을 때 1번, 2번, 3번 순으로 풀어요. 3번, 2번, 1번 순으로 풀어요. 2번, 1번, 3번 순으로 풀어요. 그죠? 순서대로 1번, 2번, 3번 순으로 보편적으로, 강사가 지금 조건을 걸었죠? 보편적이다. 보편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3번 순으로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었어요. 자, 예를 들어 정답은 지금 하나밖에 안 되는데 1번이 정답이래요. 자, 그러면 1번이 정답이면 여러분들이 2번, 3번 정답인지 체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체크할 필요 없겠죠. 왜요? 우리에게 시간은 한정적인데 2번, 3번까지 정답인지 체크할 시간은 우리에게 그런 여유 따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1번이 정답이 아니래요. 자, 2번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2번이 정답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3번 체크할 필요 있을까요? 당연히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1번, 2번이 정답이 아니래요. 그러면 당연히 삼지선다이기 때문에 정답은 하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 2번 정답 아니면 당연히 몇 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3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조건문을 어떤 식으로 코드를 짰어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짰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코드를 짜게 되면 이건 어떤 거냐 마찬가지냐면 아까 1번, 2번, 3번 순으로 문제를 푼다 했을 때 1번이 정답이래요. 그러면 아까 우리 같은 경우는 2번, 3번 문제가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얘는 굳이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는. 그런데 컴퓨터는 뭐예요? 컴퓨터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실행하고 얘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공학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느리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에게는 뭐예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빨리빨리 코드를 실행을 시켜주고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어떻다? 얘는 굳이 이것까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 못하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강사님 이렇게 짠 거는 잘못 짠 코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잘못 짠 코드가 아닐까요? 얘는 우리가 이 age라는 변수에 어떤 값을 넣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출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퓨터 공학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느리기 때문에, 근데 우리 눈에는 사실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짜도 크게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이지선다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우리한테 age 변수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의 결과값을 출력을 해준단 말이에요. 성인 또는 미성년. 근데 만약에 여러 가지의 그 조건문이 있다 했을 때 그 여러 가지의 조건문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조건문이라는 코드를 작성할 때는 어떤 조건을 걸어줘야 되냐면 양립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걸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양립할 수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복수개의 정답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건문이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복수개의 정답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복수개의 정답을 가져버리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결과를 출력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당연히 정답도 제대로 나오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조건문을 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양립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걸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양립할 수 있다라는 전제할 코드를 쓴 거예요. 즉 복수개의 정답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복수개의 정답을 가지게 안 하려고 만드는 코드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만들면 되냐? 요 if문 앞에다가 여러분들이 else를 붙여주면 끝이에요. 자, else를 붙여준 것만으로 해도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아까 두 개의 조건문이었던 게 몇 개의 덩어리로 합쳐진다?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진다라는 거예요. 아까는 if문이 두 개였지만 여러분들이 if, else if를 씀으로 인해서 두 개의 덩어리였던 조건문이 몇 개로 합쳐진다? 하나의 덩어리로 합쳐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썼을 때 어떻게 작동하냐? 자, 얘가 참이네요. 그쵸? age가 20이라 했을 때 참이잖아요, 조건식이. 그러면 얘를 성인을 출력해줍니다. 그러면 아까는 두 개의 조건문이 되었을 때는 얘 실행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쵸? 실행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주면 얘가 참이면 얘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얘는 실행조차도 안 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왜요? 아까 두 개의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졌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age가 20, 얘가 20이 아니래요. 15래요. 자, 15라면 얘는 참이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우리가 세 개의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자, 1번이 정답이 아니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2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2번도 정답이 아니래요. 그럼 당연히 몇 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3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 제가 다시 이거를 값을 10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10으로 바꾸게 되면 1번은 정답이에요?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몇 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2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게 되면 얘가 정답이 아닌데 얘로 내려와서 굳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어차피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이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그냥 else로 써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다? 1번이 정답이 아니네요. 그러면 바로 2번을 체크하고 빠져나오는 구조로 나온다. 그러면 얘는 그냥 계산도 안 하고 바로 이 내용을 출력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의 구조로 여러분들이 조건문을 작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조건문을 작성하는 방법이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if, 그 다음에 else if, else를 이용하면 조금 더 아름다운 구조로 여러분들이 조건문을 작성하는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조건문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그러니까 출력받을 수 있다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조건문을 사용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문을 작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 다른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제 조건문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썼는데, 어차피 얘는 결과가 뭐예요? 성인 아니면 미성년이잖아요. 그쵸? 자, 이 녀석을 조금 더 짧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짧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이거는 알아두면 굉장히 좋고, 사실 이제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바로 뭐냐면, 사막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사막연산자라는 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사막연산자는 그냥 조건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자, 스트링, 그냥 스트링이라 쓸게요. 스트링. 아까 스트링이 뭔지 배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씁시다. 불리언이라 쓸게요. 불리언. 자, is adult라고 쓸게요. adult age. 자, 이 adult age라는 건 뭐냐면, 자, 보통 이 변수 앞에 is가 붙으면 뭐가 되냐면 그 결과는 참 아니면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true 아니면 false라는 거죠. 아까 데이터 타입 불리언 배웠죠? 그죠? 불리언이라고 배웠는데, 이 사막연산자는 사실 조건문이랑 비슷하긴 한데 그 조건문이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 이걸 사실 뭐 지금 알려주긴 좀 그런데 나중에도 이거 좀 딥하게 알려드리긴 할 거예요. 이것도 어쨌든 조건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조금 조건문을 쓰는 것과는 달라요. 어떻게 쓰냐면, 자, 제가 만약에 age가, 자, 우리가 몇 살 이상을 성인이라 하죠? 20살 이상이라 쓰죠. 그죠? 그러면 age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게 뭐예요? age가 2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뭘 쓸 수 있냐? 물음표를 쓸 수 있어요. 물음표 쓰요. 물음표 하면 그 다음에 true, 그 다음에 false.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걸 사막연산자라 하는데, 이거 지금 딥하게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강사랑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자, 얘도 사실 조건문이랑 살짝 비슷하거든요. 자, 그러면 얘가 뭐냐면, 얘가 만약에 참이다. 얘가 참이면 이 뒤에 앞에 있는 요 코드를 여기 담아줍니다. 이 변수에. 근데 이 결과가 false, 거짓이다. 그러면 뒤에 있는 결과물을 여기다 담아줘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정말로 그런지 볼까요? 자, 여기다가 20살은 성인입니까? 물어봤어요, 제가. 그러면 여기다가 is adult age. 당연히 age가 지금 20살이라 할게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age가 20이죠. 그러면 20살은 성인입니까? 그럼 맞다 아니다를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true 아니면 false로 표현하는 거죠. 실행해볼게요. 그럼 뭐 나온다? 자, true 나오죠.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요 조건식이 참이면 얘를 여기다 담아주는 거고, 이 변수에다가.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거짓이면 얘를 여기 담아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얘는 지금 교양 정도로만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10으로 썼다? 10으로 쓰게 되면 얘가 만약에 거짓이죠. 거짓이면 얘를 실행시켜주는 게 아니라 얘를 실행시켜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사막연산자인데, 뭐 이거는 그냥 사실 조건문이랑은 크게 관련이 없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튼 조건문은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 요거 잊어버리세요.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넘어가시고, 자, 지금 얘는 조건문은 어떻게 쓴다? if, 그 다음에 else if, 그 다음에 else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즉 그 조건에 관련된 결과를 출력받을 수 있다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다? 조건문에 관련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